자, 2교시 진행해요. 우리 좋은 모습 보이니까, 우리 꼭 올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28일인가요? 이때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좋은 공부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했다시피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관계와 이 가능성, 이게 접목이 됐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만 엮여져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또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자꾸 커지잖아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 나가시는 분들, 나가서 돈 버시는 분들도 고인 중에서 공부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다 학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남을 속이려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관계가 다 좋은 거예요. 좋으신 분들만 온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자격증 따면 또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행복한 거야. 이 좋은 공부하니까 꼭 주변 분들한테 나 이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만나자고 않는다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등산 가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면 언제 공부해? 그래서 보험 든다 생각하고 자격증 하나 따놔요. 네. 자, 입지규제 취소 구역 한번 가요. 153쪽. 예. 우리 입지규제 취소 구역이다 하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금 뭐를 봤냐면 두 번째 용도구역을 봤다고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번째 나오는 입지규제 취소구역하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잖아요. 지금 요거를 볼 건데 용도구역은 이렇게 4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 공법 강사들이 잘못 알고 용도구역은 입지규제 취소구역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5가지밖에 없었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조금 1년 먼저 끝났잖아요. 괜찮은 제도다 보니까 이걸 연장을 했어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일본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 강사들이 왜 이게 용도구역에 이걸 포함을 시켜버리냐면 보세요. 입지규제 취소 구역 153쪽에 보면 거기에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에 끝에 보면 법제 40조의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법제 40조의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왼쪽을 보세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의의를 보면 3번째 줄 끝에 보세요. 법 몇 조로 나와요? 그렇죠? 원래 법 40조 다음에 41조로 넘어갔어.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놓을 곳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뒤에 놓다 보니까 여기까지를 용도구역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런 강사들이 있다고. 근데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야. 용도구역은 쓰임새를 안 밝히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아니야? 입지 규제하는 걸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틀리지, 내용이. 용도 구역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내용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 입지규제 취소 구역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이제 2024년도에 없어져요. 생긴 내용인데 2015년도에 생기죠. 1월 6일부터 적용받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뭐를 갖다가 내세웠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호틴 제도를 도입했어요. 기호틴. 이 기호틴 제도가 뭐냐면 이게 단두대라는 뜻이야. 수도권은 특히 청평 가평 쪽으로 해서 남양주, 양주 이쪽으로 보면은 한강 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얽히고 설켜가지고 온갖 규제가 많아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뭐 육아라든지 뭐 이런 거 한과 있잖아요. 이런 건 공익성 공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기름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 제도는 어디를 갖다가 벤치마킹 했냐면 일본의 동경의 로pongi 힐스 그리고 요코하마 항구의 미나토미라이 21구역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도가 도입된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제도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미나토미라이 21구역 요코하마는 우리 70년대 초중반까지 모든 일본의 생산품들은 뭐 전자제품, 소니 그리고 뭐 자동차, 토요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코하마 항구에서 배에 선적돼 가지고 수출이 됐어요. 전 세계로.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단 거기에 밀집되어 있던 거지. 우리나라 뭐 울산 뭐 이런 정도 국가산업단지 막 이런데 이런 데를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7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비싸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이제 죽습니다. 공도가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나토미라이 21구역 이걸 지정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 지역 경제를 해서 살아난 이러한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 성공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해서 좀 얽히고 설킨 규제를 좀 끊어내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은 도시 지역에만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야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될 건데 고구마가 이따만한 거 열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 도시 지역 내에만 지정됩니다. 꼭 잡아주셔야 돼. 그러면 맨 처음 지정된 곳이 어디냐면 2016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포항에 동빈 내양 그 요트 계류장 있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9만 제곱미터에 지정된 사례가 최초 사례입니다. 제가 포항은 잘 모르니까 그쪽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지정된 곳이 어디냐면 인천역이에요. 그래서 인천역은 제가 가봤으니까 인천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된 곳인데요. 인천역이 우리 여기 송정역이나 부산 진역, 대구 동대구역 뭐 서울역 이런 데 떠올리면 안 돼요. 인천역은 약간해. 2층으로 돼 있는데 간이역만 해. 저기 일로역, 학교역만 해. 목포 가다 보면. 그런 역만 해요. 지금은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번화가였다고. 모든 여기에 수산물 등이 인천역으로 직결을 해서 수인선을 통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끊기고 수인선이 끊기고 협계열차거든요. 지금은 관광 차원에서 그걸 복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그래서 인천역 가보신 분이 있어요? 이게 쬐깐해 간역만 해. 우리 이렇게 송정역까지 큰 역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쬐깐해. 그래서 인천역에 가서 앉아있으면 한 5분 동안 앉아있으면 한두 사람 지나가. 그 바로 맞은편에 길 건너서 4차선 도로 길 건너면 차이나타운 쫙 펼쳐지고 그 뒤쪽으로 월미도가 쫙 나옵니다. 예, 여기 이 부분이 인천역인데요. 그래서 인천역이 두 번째 지정되는데 제 설명을 잘 듣고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 관한 내용이 딱 나오면 인천역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제. 자, 이 지역이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땅이냐면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역세권이니까요. 그죠? 5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은 뭐가 들어와요? 뭐 들어와야 뭐 주택이나 아파트나 무슨 놈의 뭐 근린 상가나 이런 거 들어오고 말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에 호텔이 들어와요. 무슨 놈의 여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뭐 극장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얼마 받아요? 55에 6657 이렇게 들어갑니다. 얼마? 55에 6657이니까 몇 프로? 이거 외워야 돼? 60%. 옳지. 나와야 돼. 용적률의 상한치가 얼마야? 100부터 올라갑니다. 50씩. 100, 150, 200, 250, 300. 300은 제3종 일반주거지요. 바로 정거니까. 250이죠? 250%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는 것들은 뭐 아파트나 들어오든지 주택이나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근린상가 정도에 근린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뒤집어서 생각하겠어요. 주거 인근 지역에 들어오는 상가들이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들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게 이대로 묶여져 있지. 그래서 이 지역에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 입지규제 두 번째 지정된 거예요. 입지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게 건폐율을 얼마를 적용받고 있냐면 90%를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얼마를 적용받고 있냐면 1000%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는 뭐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 CGV 꼭 어떻게 욕하는 것 같아. CGV 오면 백화점, 유통, 백화점도 들어오고 유통.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호텔, 이렇게 숙박시설도 들어오고요. 각종 이제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업무, 금융 이런 것들을 쭉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걸 뭘로 들어오도록 했느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래서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냐?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포인트는 이거야.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이런 것들 이걸 행위제한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수란 때 배우자고요. 건축 행위제한.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라 하는 것들을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이런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이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가야? 그 말이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156쪽 한번 봐요. 156쪽을 보면 체류의 11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밑줄 그어요. 이 부분 밑줄 그어 놓습니다. 행위제한은 다른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끝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따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답니다. 밑줄 그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밑줄 지문만 읽어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야. 해당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시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 그림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인천역 떠올리고 거기에 막 개발이 막 뒤뒤다 하더라. 이렇게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합니다.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 출제가 되느냐? 자, 153쪽입니다. 153쪽 입주기재 최소 구역 보세요. 입주기재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 이렇게 나오죠. 찾았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네모 딱 엮고, 이게 입주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입니다. 제일 끝줄 보세요. 제일 끝줄. 입주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밑줄 보여요.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왜? 입주규제 최소 구역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안에서 결정 고식하는 거야.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내용 됐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입주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밑줄 그어요. 인천역 떠올려야 됩니다. 인천역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기재 최소 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는 거야 이게. 인천역 떠올려야 돼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점 육성 네모에 꺼야 돼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인천역 도시 지역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렇게 정비하면서 거점 육성하면서 이렇게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그 주변 지역의 그 다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입주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박스 나오잖아요. 1, 2, 3, 4, 5, 6 박스 나와요. 지정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출제 영역 써놔요. 가로 열고 출제 영역. 지정 대상 써놓고 출제 영역. 여기에 지정합니다. 그러면 어떤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 박스에 1, 2, 3, 4, 5, 6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 이거란 말이야.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인천역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자, 볼까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옳지.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이야. 자, 그러면 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안 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도심, 부도심 여기 있어 없어? 도심, 부도심 있어요 없어요? 그건 기본계획 내용이야. 방향 잡아주는 계획. 그래서 그런 거야.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게 바로 재생사업이니까 이것도 정비입니다.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놔요. 일단 정비, 거점 육성 이런 말 들어가면 여기에 지정할 수 있구나. 입주기재 취소구역을.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이란 말은 뭐겠어? 가로 열고 거점 육성이라고 써요. 거점 육성. 이제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에? 30일부터예요? 에? 다른 교수들은 벗어요? 나는 임플란트 하니까 이 마스크를 쓰니까 좋더라고. 임플란트 예전에 크라운으로 씌웠던 게 다 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벗겨내고 임플란트 했거든. 2개나.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 벗고 이 2개 빠진 거 있으면 좋아하겠어?
마스크 끼니까 좋더라고. 나는 마스크 끼고 할래. 마스크 벗으면 또 주름 보이니까. 히잡을 쓰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눈만 내놓고. 주름이 안 보이잖아. 마스크 쓰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판사를 많이 하니까 두피가루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컵에다가 이제 이렇게 따라오면 지우고 또 하고 필기 많이 할 때는 보면 나중에 4교시 되면 이 컵에 물이 죽이 돼 있어. 되직하니. 분필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 하면 그 얘기 개그한 건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근데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참 희한해요. 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이렇게 나오지? 3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야? 옳지. 이걸 2개 이상 해서 한번 나온 사례가 있어요. 물론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왔지만.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야? 3km야? 1km. 자, 결절지 한번 봐요. 우리 종로 상가만 보더라도 이 전철 노선이 1호선 청량리에서 수원 인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오금 가는 거 3호선, 그 다음에 명일동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김포공항 가는 거 5호선, 이렇게 3개 노선이 교차해. 이런 걸 결절지라 그래. 이렇게 종로상가 이런 데서 1km, 반경 1km니까 뭐 여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3km야? 1km야? 1km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또 써놔야 돼. 끝에 거점 육성. 이게 써놔. 거점 육성 목적이야. 결절지가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자, 4번 도시배축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정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 말 들어가면 무조건 입주기 취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주무시는 분 잡으러 온다. 나 몰라 이제. 알아서 해. 주무신 게 아니고 조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여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지. 여기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업지역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1번 보세요. 도심, 부도심, 상업권 중시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 부분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에 철도 역사에 밑줄 거예요. 우리 인천역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터미널, 유스케어,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거예요.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그어놓고 거점 육성이라고 써놓습니다. 거점 육성, 정비 이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비 동그라미 딱 치고, 정비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6번에 1번 뭐야? 1번 보면 산업 이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 산업단지 나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밑줄 거예요. 이걸 뭘로 바꾸면 안 되냐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안 될까?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지역 내만 들어오는 산업단지야.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 계획관리적 같은데 거기다 까부수고 할 수 있거든.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 부산에 가면 석대단지라고 있어요. 석대 산업단지. 이게 1산업단지, 2산업단지 막 요거 6산업단지 이렇게 있을 건데 그게 가장 큰 부산의 석대동에 있나? 석대 산업단지. 이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는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은 없습니다. 자, 이걸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잡아야 되고요. 2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구역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밑줄 그어놓습니다.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놔야 되겠어요? 자, 3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밑줄 그어요. 이게 골목 상권 정비하면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놓습니다. 이것도 정비입니다. 어디까지나. 따라서 내용 자체가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목적이라면 이런 데 지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 영역이에요. 이거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해. 외워서 뭐하게 이게. 지금 외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출제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번 정도는 시험 보기 전까지 읽어봐야 돼요. 5번 정도 꼭 읽어보고요. 자, 일단 나머지 볼 거 없고, 자, 지금 어디를 한번 보냐면 양가로 3번 154쪽입니다. 자, 154쪽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시 고려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입지규제 취소구역 밑줄 그어요. 입지규제 취소구역 밑줄. 지정변경과 과에 동그라미 칩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밑줄 그어요.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밑줄 그어요. 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이 부분의 별표입니다. 그 말 이해 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이거야. 입지규제 취소구역과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이게. 좀 이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배울 건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 나와. 이 내용 모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이걸로 결정한다니까? 됐어요? 위요. 뭘 이해해요? 사치스럽게.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지정한다 하면 안 돼. 여기에는 행위제한이고, 행위제한 이런 것 등에 둘 수 있는 게 이게 행위제한이야. 행위제한을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걸로 지정하는 게 아니야. 입지규제 취소구역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이걸로 결정돼. 이렇게. 입안에서 결정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행위제한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 이걸로 나온다고. 됐어?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할 겁니다. (194쪽)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할 겁니다. 자, 194쪽 지구단위 계획 나와요? 나오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의 의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이게 어디에 한번 나오냐면 45쪽 한번 봅시다. 45페이지 한번 봐요. 45페이지 먼저 봅니다. 한번 읽고요. 다시 한번 또 읽을 거니까 45쪽 맨 앞에 거기 보면 위쪽에 17번 지구단위 계획 찾아봐요. 17번 찾았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밑줄 그어요.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를 얘기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야? 어디를 관할구역을 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해?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잖아. 도시군이 어디야?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일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이 일부를 뭘로 바꾸겠어요? 옳지, 전부. 전부로 바꿔 시험 문제네. 자,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다?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한번 써봐. 토지 이용 계획 써놓기만 해. 지금 뭔 말인지 모를 거야. 다 이해시킬 거니까 설명 이따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그어요. 미관이라는 말은 토지 미관이겠어? 건축물의 미관이겠어? 건축물의 미관이지? 그죠? 그래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는 건축계획이야. 건축계획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계획을 밝혀야만 그 지역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거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5번째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지금 이거 할 거야.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야.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합니다. 자, 다시 원위치 195쪽. 자, 여기 봐요. 설명할 거니까. 우리나라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은 지구 계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구 상세 계획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자, 도시군이 있습니다. 도시군이 있죠. 도시군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말합니다. 우리 광주 광역시 한번 볼까요? 광역시, 광주를 봅시다. 광주 광역시를 보죠. 광주 광역시를 보면 저기 무슨 봉선지구, 그 다음에 여기 상무지구, 뭐 독림지구, 운남지구, 뭐 신창지구 이렇게 돼요. A지구, B지구, C지구, 공부 안 하면 D지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봉선지구, 상무지구, 독림지구, 뭐 운남지구, 신창지구 하듯이 이 지구는 광주광역시 전부야, 일부야. 그래, 일부를 뜻하는 말이야. 지구라는 말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에서 이 지구라는 말은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 전부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 일부요. 따라서 도시군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일부 이렇게 됩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자, 일부에 대해서 자 여기 한번 봐요. 요거를 갖다가 이거 확대해 보겠어. 확대. 요거를 확대해 보자. 확대해봐.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저걸 확대한 거야? 정신 집중 안 하면 줄여버릴 거야. 줄여버려. 저걸 확대해서 여기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상업적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도서관으로 쓰고 여기는 단독주택 들어오고 여기는 근린공원 조성하고 여기는 아파트 지차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저 지역에 땅을 이렇게 칼질을 해서 쓰임새를 밝혀야 된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힌다.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힌다라고 얘기해. 이것만 밝히면 되나? 여기 아파트는 타워형으로 지을 건지 판상형으로 성냥갑처럼 15층으로 지을 건지 28층, 30층, 45층이 뭐 타워형으로 지을 건지 이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건폐율 얼마 줄 건지 용적률 얼마 줄 건지 층수 나와야 되고 높이 나와야 되고. 상업지역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200평, 400평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여기에 10층이면 10층, 근린상가, 업무시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상업지역은 원래 국토기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은 모텔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모텔은 안 돼. 왜? 여학교 있고 아파트 있고 주거단지 있는데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모텔 못 짓는다 이렇게 딱 나와요. 층수 나오고 건폐율 다 나오겠죠. 어디는 이게 안 나오면 어디는 천막 치고 사용하고 있고 어디는 2층으로 짓고 어디는 10층으로 짓고 뭐가 돼? 오합지졸이 다 돼버리지. 자, 이와 같이 상세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걸 건축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부 이렇게 A지구, B지구, C지구 일부 지구별로 이 토지,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그림 잘 살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광주, 광역시 전부야, 일부야? 일부. 도시군의 일부야. 일부, 지구별로.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 계획을 뭐라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잘 보세요. 뭐가 더 편한가 봐. 지구 계획이 더 편해. 지구 단위 계획이 더 편해. A지구 계획, B지구 계획 이게 편해. A 지구 단위 계획, B 지구 단위 계획 하는 게 더 편해. 어떤 게 편해? 지구가 편하잖아. 일본 놈들이 편하게 쓴다니까. 약자로 쓰고 막 그래. 근데 일본에서 먼저 이걸 쓰니까 우리나라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중에 생기는데 우리는 지구 계획 똑같이 써야 돼. 조금 달리 해야 돼. 달리 해야지. 그래 단위를 붙여서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다 어떻게 쓰냐면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안 써. 그냥 지구 계획 이렇게 써. 내용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봉선지구, 운남지구, 신창지구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A지구, B지구, C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 틀리겠어? 다 똑같겠어? 다 틀려야지. 건물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리다고. 여기 운남지구하고 지금 봉선지구하고 똑같아? 아파트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건폐율 용적률이 다 틀려요. 건폐율 17.5를 준다, 15%를 준다, 18.9%를 준다, 막 이렇다고. 아파트 200, 용적률 210%를 준다, 190%를 준다, 이렇게 돼. 틀려, 다 틀려. 사는 사람도 다 틀리고, 건물 지은 사람도 다 틀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몰라버리면, 이게 공인중개사 아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봐. 다시 지구 단위 계획 다시 가자고. 195쪽. 지구 단위 계획 의 나오죠? 나와? 지구 단위 계획은 재료에 의해 다시 한번 갑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미출고요. 자, 도시군 나왔습니다.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다시 한번.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켜 밑줄.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써야죠. 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긋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을 밝혀야만 그 지역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도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냐면 다른 데 읽지 마세요. 다 할 거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19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 동글배기 4번에 보니까 이거 동그라미도 아니고 뭐냐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물방울 같이 생겼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등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찾았어요? 자, 양가로 1번 도시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도시 지역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 지정이 된다? 여기 봐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지역에 지정하겠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지역에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야. 시골에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꼭 그 지문이 떠. 살짝이 넘어가봐. 198쪽. 198쪽에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오지. 비도시지역 이건 법정 용어가 아니야. 법정 용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비도시지역에서 이렇게 안 나와. 안 떠. 법조문이 뜨니까 법정 용어를 써야 돼. 거기다가 비도시지역을 지우고 이걸로 써.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지역에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틀려. 비도시지역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도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거. 자 다시 원위 취합니다. 195쪽을 보면 자 제일 밑에 도시지역 나오잖아요. 1번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이다 하는 것은 이제 설명거리고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교통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다음의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잘 봐. 이제 질문 나와야 돼.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일부라는 뜻이니까 일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오잖아. 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또는 전부 또는 일부다. 자, 우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넘겨보세요. 196쪽. 196쪽에 그 박스 1번 용도지구 나오잖아요. 나와요. 거기서부터 197쪽의 박스 동글배기 7번까지 나오죠. 또 나와요. 여기에 전부 또는 일부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1번 봐봐. 박스 1번 봐봐.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2번 봐봐.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3번 봐봐. 끝에 정비구역 나오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4번 봐봐. 택지개발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5번 대지조성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뭐 이런 뜻이라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여기 봐줘야 돼. 여기 봐. 아무튼 이거 중요하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이순한테 또 다른 거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 이걸 전부로 바꾸면 안 돼. 또는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꿔도 안 돼. 일부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시군, 광주, 광역시 전부가 아니거든. 이렇게 일부야, 일부. 도시군이 나올 때만 일부고 도시군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설명할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여기에 보면 쌍촌동 저 뒤쪽으로 해서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조성됐더라.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쌍촌동에 정비 사업을 하겠다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역세권만 제외하고 일부. 여기서 정비구역 쌍촌동 정비구역 전부가 되거나 역세권 제외하고 쌍촌역 제외하고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전부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군으로 보면 일부야. 이해 가요? 다시 상무지구. 상무지구의 전부. 상무지구에 있어서 시청, 그 다음에 열발전소, 뭐 지역 난방시설
아무튼 관공서를 제외하고 일부, 상무지구 관공서까지 포함해서 전부, 아니면 관공서 공공시설 제외하고 일부,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무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군 광주광역시로 보면 일부란 말이지. 그 말 이해가? 따라서 도시군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일부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에 걸려야 된다. 다시가, 여기에 어느 도시군이나 20m 이상의 도로에는 띠 모형으로 해서 전부 다 용도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왜 지정되는가는 행위 제한을 해야 되니까 이순한테 설명할 거예요. 시가지 경관지구가 띠 모형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쌍촌역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쌍촌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여기를 전부, 이걸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 이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의 이 전부 또는 쌍촌역만 제외하고 이 부분만 하는 일부,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시가지 경관지구 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거대한 광주광역시로 보면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게. 따라서 도시군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일부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다.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자, 거기에 보면 그러면 시험 문제 1번 보세요. 196제 1호에 용도지구 나오잖아요. 나와 안 나와? 그거 하나만 일단 별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 용도지구를 풀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용도지구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그러면 최근에 했던 시험 문제가 뭐냐? 취락지구라고 떴어. 취락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취락지구가 용도지구니까. 지금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197쪽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박스 보세요. 박스에 1번 정비구역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박스의 내용 별표. 이건 출제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 써놔야 돼요. 박스 내용. 이 박스는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좀 쉬었다 합시다.